집 짓는 사람. 어린 왕자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집을 짓고 있는 곳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우기가 오기 전에 서둘러 집을 지어야 하니 터 잡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빨리 기초를 다지고 집을 올리시게. 사람들은 주인의 말에 몸을 재빨리 움직이고 있었고, 주인은 조급한 마음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참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집을 짓는 모습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그저 신기하게 그 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이곳저곳에서 집을 짓는 것 같았기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집을 짓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한길 모퉁이를 지났을 때 그곳에서도 새 집을 짓는 것 같은 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곳에도 집주인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집은 뭐니 해도 기초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러니 땅을 깊게 파고 튼튼한 돌들로 기초를 잘 다져주세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일이기도 하고 돈이 제일 많이 드는 일이기도 하지만 꼭 이 기초를 잘 다져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어린 왕자는 아까 보았던 집주인과 달리 이 집주인의 이야기에 흥미가 생겨서 하는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보았던 집은 그냥 땅 위에 돌을 좀 깔고 나무로 틀을 잡고 벽돌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 집은 땅만 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린 왕자가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때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한 집 짓는 일이 길 모퉁이의 너머의 집은 벌써 집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다른 집은 아직도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집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집의 집주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집주인은 청소부 차림의 어린 왕자를 보며 예를 갖추자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이 길모퉁이의 집은 당신의 집과 비슷한 시기에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땅을 파고 있던데 이 집은 벌써 형태를 갖추고 있군요. 남자가 다소 교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좀 별난 사람입니다. 여기 지어진 모든 집들이 다 제가 지은 것처럼 짓습니다. 돈만 많이 들고 지금 집도 없어서 천막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 집이 완성되고 나서도 한참 후까지도 집을 짓고 있을 것입니다. 어린 왕자가 다소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이렇게 지어진다고요? 남자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누가 저렇게 답답하게 집을 짓는답니까? 제 집이 완성된 후에도 천막에 살면서 저 사람은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기가 곧 닥칠 텐데 비라도 와보세요. 저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온 집안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어린 왕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모퉁이를 돌아 다른 남자의 집에 가보았습니다. 그 집은 이제야 벽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그냥 기초 없이 바로 벽돌을 쌓아 집을 짓는다고 하던데 당신은 기초에 왜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이는 것입니까? 남자가 청소부 차림의 어린 왕자를 알아보고 예를 갖추고 말했습니다. 예, 거의 모든 집들이 다 기초 공사 없이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떠내려가는 집들이 많습니다. 저는 비가 올 때마다 불안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이렇게 많은 정성을 기울여 집을 짓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더 흐른 뒤 어린 왕자가 그 마을에 찾아갔을 때 두 집은 모두 깨끗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자신의 집을 어린 왕자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 집처럼 빠른 시간에 잘 지어진 집은 드물 것입니다. 게다가 값도 매우 저렴하게 잘 지었습니다. 모퉁이의 사내의 집이나 이 집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어린 왕자가 두 번째 남자의 집에 갔을 때 두 번째 남자의 집이나 첫 번째 남자의 집이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두 번째 남자의 집에는 회당처럼 보이는 넓은 공간이 있었고 그 공간은 다른 집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 공간이 무슨 공간인지를 물었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사람들과 친구들이 찾아오면 묵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드디어 우기가 찾아왔습니다. 우기 기간 동안 정말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새 집들이 많이 지어진 그 마을에는 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린 왕자는 큰 비가 그치자마자 그 마을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마을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집들이 폐허로 변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비 때문에 죽기도 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첫 번째 남자의 집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자의 집에 찾아갔지만 아무도 없었고 집은 거의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첫 번째 남자를 걱정하며 두 번째 남자의 집에 가보았습니다. 두 번째 남자의 집은 어느 집보다 멀쩡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어린 왕자를 집 안으로 안내했고 회당 같은 넓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 어린 왕자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첫 번째 남자와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어린 왕자에게 예를 갖추었지만 눈을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두 번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장소가 바로 이런 날을 대비해서 만든 것이군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왕자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당신처럼 집을 지을 때 털을 잘 닦고 집을 짓겠네요? 남자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들은 절대로 그렇게 집을 짓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 왕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럴 거라고 확신하나요? 이들은 이미 값진 경험을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는 이번에만 온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왔고 그 예전에도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비가 올 때만 걱정할 뿐입니다. 곧 비가 개고 나면 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다시는 비가 오지 않을 것처럼 생활할 것입니다. 어린 왕자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몇몇은 대비하지 않을까요?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에 대해서는 대비하겠죠. 하지만 진짜 비에 대해서는 늘 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 왕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진짜 비요? 남자가 온화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비 따위야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슬픔을 대비하지 않습니다. 슬픔의 화살이 자신의 심장을 지금 쏘지 않았다고 그것을 평생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의 심장을 관통할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린 왕자는 남자의 말을 깊이 새기며 깊은 사유와 깨달음을 경험하였습니다.